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를 꺼내보십시오. 만약 만기가 6개월 남짓 남았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혹은 나락에서 구해낼 수도 있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왜 내 전세값만 미친듯이 오를까? 빌라는 위험하다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대한민국 주거의 사다리가 완전히 도토막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누구는 전세금 떼일까 봐 잠을 못 자는데 누구는 전세금을 올려주면서도 웃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외형이 되거나 혹은 2배가 될지 그 잔인한 구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본주의 생존법, 실전자본주의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5년차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대리는 2년 전 큰맘 먹고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 2억 5천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풀옵션의 역세권, 나도 이제 서울시민이다 싶어 뿌듯했죠. 매일 아침 지옥철을 견디면서도 저녁에 돌아갈 따뜻한 내 집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제 걱정 마시라고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님 요즘 시세 아시죠? 보증금 5천만 원 더 올려주셔야겠는데요. 싫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대기자만 줄을 섰어요. 김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빌라 전세 사기니 역전세니 하는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5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겁이 난 김 대리는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2년 전 사옥하던 근처 구축 아파트 전세가 이제는 6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빌라를 나가자니 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고, 아파트로 가자니 대출이자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 중 이자로만 15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게 김대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임차인이 매일 밤 겪고 있는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반면 같은 팀 이 과장은 2년 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전세를 택했습니다. 당시엔 왜 그렇게 좁고 녹물 나오는 곳에 돈을 쏟아붓냐? 차라리 그 돈이면 신축 빌라 왕처럼 산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지금 이 과장은 누구보다 느긋합니다. 전세가가 오르긴 했지만 아파트라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매우 수월하고 무엇보다 언제든 전세금을 빼서 나갈 수 있다는 시장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격차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 즉 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대가가 가격으로 치환된 결과물입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왜 이런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80주 넘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입니다.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억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아주 조금만 조정받아도 혹은 집주인의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내 전세금이 증발해버리는 깡통 전세의 위협이 이제는 서민들의 보루였던 아파트 단지 깊숙이 침투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 바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멸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은 문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빌라를 내 돈을 훔쳐가는 덫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독립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죽기 살기로 아파트만 찾습니다. 빌라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아파트라는 좁은 문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니 가격이 상식 밖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빌라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버티는 곳이 되었고, 아파트는 계급을 결정짓는 유일한 생존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곧 전세 수요가 줄어들겠지, 혹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결국 따라 내려올 거야 라고 믿으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매매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혹은 고점에서 물릴까 봐 무서워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을 안 사면 결국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죠. 이 거대한 관망 수요가 오히려 전세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즉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 폭등이라는 괴물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영양분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잔인한 경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를 주거 사다리의 절단과 자산의 강제 동원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청년들이 저렴한 빌라에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바탕으로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며 점진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중간 단계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빌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전세금이 집주인의 투기 자금으로 쓰이고 돌려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니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영혼까지 탈탈 털어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전포합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파트를 미리 점유한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안전을 찾아 아파트로 꾸역꾸역 몰려들수록 전세가는 매매가를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전세가율이 80, 90%까지 차오르면 다주택자들은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또 다른 아파트를 쇼핑하듯 추가할 수 있는 갭투자의 천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 지불하는 그 피같은 전세금이 부자들이 집값을 더 공고히 다지고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이는 든든한 실탄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가치가 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강제로 동원되는 이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민낯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는 여러분의 연봉 상승률보다 5배 아니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빠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을 꼬박 취미도 포기하고 여행도 안 가면 모아봐야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기단지의 아파트 전세가는 단 몇 달 사이에 5천만원 1억 원이 우습게 뜁니다. 앉아서 돈을 잃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2-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지어지는 집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아파트 전세만 원한다. 이건 전세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변수가 제거된 상수이자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의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 제도의 종말과 월세 난민화입니다. 전세금 임계점을 넘어 대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바치는 월세살이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저축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평생 집을 살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신소장농 계급을 고착화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리적 분리와 삶의 질 붕괴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거기서 또 밀려난 이들은 인프라가 전무한 더 먼 곳으로 유배되듯 떠납니다. 왕복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제 거주지는 단순한 주소를 넘어 그 사람의 경제적 신분과 미래 가능성을 상징하는 계급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전세가에 의한 매매가 강제 견인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계속 밀어 올리면 결국 집값은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품이야 곧 떨어질 거야 라고 외치며 현금을 주고 있던 분들이 가장 비참한 벼락거지가 되는 순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합니다. 첫째, 빌라 전세를 고려 중이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설령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해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공시가격의 126% 룰을 철저히 계산하고 단 1원이라도 가입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급지 월세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전세 대출 이자로 은행에 수백만 원을 헌납하느니 차라리 인프라 좋은 곳에 월세로 거주하며 찍힌 목돈을 청약 예치금이나 경매 시드머니로 굴리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 벽지에 발라두고 집주인의 선처만 바르는 행위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자산 배분 방식입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을 매일 체크하고 법원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혼란기에는 반드시 공포에 질린 매물이나 절박한 급매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안정되면 사야지라는 말은 평생 사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장은 잔인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자의 고통을 먹고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여러분의 눈물이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가 잘못됐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노는 해결책이 되지 않지만 통찰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읽힌 이야기가 여러분이 전세 난민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포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전세가 폭등이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주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조종일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체감 경계와 고민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때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자본은 흐르지만 당신의 가치는 축적되어야 합니다. 실전자 본주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